지금 이렇게 윤석열 이제 탄핵 이후에 파면이 임박해지면서 슬슬 대선 얘기가 나오죠. 어제 좀 갔잖았죠. 이준석 뭐 케네디 이야기하고 오바마 이야기하는데. 근데 민주당 내에서도 지난번에 공천에서 좀 당했던 그런 비명계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막 나옵니다. 이거를 어떻게 봐야 할까? 이건 좀 길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또 2부 있으니까 짧게 한번 들여다보죠. 일단 임종석 전 실장 그런 글을 올렸어요. 지금이라도 지난 대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성찰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재명 후보가 부족했고 당의 전략이 부재했음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비로소 이기는 길이 보일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뭐 지금 몇몇 사람들이 있지요. 안 움직이던 사람들도 움직이고 그런 걸 보면 이제 슬슬 몸 푸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세 분 1분씩 짧게 한번 말씀 들어볼까요? 김남국 의원님. 우선은 임종석 비서실장이 이야기한 게 팩트가 다 틀렸습니다. 왜 충청에서 지고 서울에서 크게 졌냐라고 했는데 서울에서 크게 진 건 사실은 부동산 정책 때문이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역대 민주당의 대선 후보 중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국민의 표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부산, 울산, 경남에서 과거의 역대 후보들보다 더 높은 득표를 해가지고 40%에 육박하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확장성, 중도 확장성과 실용성, 경제에 대한 실천력 이런 것들을 높이 평가해서 고르게 전국적인 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과거의 대선 후보보다 정말 절박하게 뛰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받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마치 서울과 충북에서만 진 걸, 충남에서만 진 거를 찝어가지고 마치 부족한 후보다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 탓을 이재명 대표가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석에서도 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그리고 대선 패배 바로 그 다음날 민주당 당사를 오후에 찾아서 한 말도 민주당 당원과 우리 지지자들의 패배가 아니다. 오롯이 모든 것이 다 본인의 책임이다. 후보의 부족함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모든 책임을 본인의 이야기를 했고 이게 그냥 뭐 마지막에 메시지 내는 걸로 한 게 아니라 사석에서도 항상 본인 탓이다라고 본인의 책임을 강조했고 문재인 정부 탓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렇게 내부로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는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안타깝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아직도 내란 세력들이 준동하고 있고 여전히 지금 내란이 끝나지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총구를 바깥으로 좀 벌려서 함께 연대해서 좀 단합해서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전혜원 원장님 의견은요? 다른 사람도 아닌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정부의 실세였던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이런 말을 하니까 국민들이 화가 나는 거죠. 뭐 하셨습니까? 제가 어제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건전한 비판을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도 아닌 전 정권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임종석 비서실장은 이런 말 해서는 안 된다라는 감성적 분노가 굉장히 높으시더라고요.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메신저가 과연 그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 전 지금 굉장히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좀 굉장히 내용도 내용이지만 본인이 그런 말을 하기 전에 본인에 대한 성찰과 왜 문재인 정부에 그런 민심이 돌아섰는지 문재인 정부 초기에 압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2030 남성들은 왜 돌아섰는지 이 부분에 대한 반성을 먼저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치러진 총선에서 민주당이 패배했더라면 지금 계엄 사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럼 총선에서 승리하는데 누구보다 앞장섰던 당시 이재명 지도부 그리고 공천에서 떨어지고 나서도 더불어민주연합의 지도부에 들어와서 사람들한테 당신은 벨도 없냐? 당신은 자존심도 없냐라는 그런 굴욕적인 말을 들으면서도 대의를 위해서 더불어민주연합의 지도부로 뛰셨던 공천에서 낙선한 의원들한테는 뭐라고 하실 겁니까?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과 당을 위해서 나셨던 분들도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참고로 제 옆에 계신 김남국 의원님도 굉장히 힘드신 상황이었지만 더불어민주연합에 들어와서 백의종군하면서 뛰셨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갈수록 소리가 커지시는 거. 제가 당사자였기 때문에 너무 속상하네요. 저희 더불어민주연합 지도부 분들이요 공천에서 탈락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당을 위해서 시민 정치를 위해서 윤석열 정부 심판을 위해서 백의종군하거나 남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 당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나섰다. 그런 분들하고 비교되는 의견도 많다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김성환 평론가님 생각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전 지난 대선 때 이낙연 캠프에 있었던 인사들이 줄줄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 선언하고 지금도 정부 각 요지에 뭐 한 자리씩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되고요. 과연 민주당을 위해서 하는 얘기인지 아닌지를 좀 잘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자기들은 억울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런 대선 공간에서 정치적 존재감을 키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적도 이해가 충분히 가는데요. 지금은 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물론 뭐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지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각자 지지하는 이유는 각자 다를 수 있는데요. 윤석열 정권 이 한 3년 가까이 지나는 동안에 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 당원들하고 지지자들이 똘똘 뭉쳐서 윤석열 정권하고 싸워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지 그 이유를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뒤늦게 대선 패배 책임이 이러니 저러니 이런 얘기하는 건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때는 아닌 것 같고요. 본인들이 경쟁하고 싶으면 당당히 나와서 경쟁하고 제대로 된 대안을 내놓고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한테 오히려 도움이 될까 봐 좀 걱정됩니다. 예. 그런 의견들이 거의 비슷하네요. 김정숙님, 계엄 때 당신들은 뭐 했어요? 네? 지금 와서 뭐 하는 건지 입 닥치고 자중하세요. 이향님, 지네들 분탕질 때문에 이 지경을 만들어 놓은 걸 모르나 보네요. 국민들이 다 알고 보고 있다는 걸 제발 깨닫기를. 찐짱님, 내부 분란꾼들 제발 입 좀 다무세요. 바이런 콘스탄시오 아이디가요. 실력으로 경쟁해라. 386 무능하다는 소리가 괜히 나온 소리가 아닌 것 같네요. 저도 386이지만 부끄러운 내부 총질입니다. 지금 반응은 그렇습니다. 예.